되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수탈적이기 때문에 교환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탈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주고 있는지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거를 교환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미 교환의 고리가 깨졌고, 교환의 고리가 깨졌다는 게 이미 수탈적인 거죠. 자기만 선물을 받고 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때문에 생긴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바꿔 말해 테크놀로지나 문명의 문제로서 보는 것은 기만적이다. 문명의 문제로서. 그렇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문제인 거지. 인간과 인간이 착취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자연도 착취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교환 관계 배후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의 교환 관계를 은폐하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사에서 최초의 환경 위기는 메소포타미아의 관계 농업에서 생겨났고, 그것은 사막화로 귀결되었다. 똑같은 것이 인더스 문명에서도 황하 문명에서도 생겼다. 이것은 인간을 수탈하는 조직, 즉 국가가 동시에 자연을 수탈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최초의 얘기다.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지구적 규모에서 실행되었다. 요컨대 인간과 인간의 교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자본 네이션 국가라는 문제를 보지 않는 한 환경 문제에 본질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경을 테크놀로지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사회 구성체의 역사. 나는 교환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사회 구성체의 역사를 제고한다고 서술했다. 교환 양식. 그때 출발점이 되는 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제 생산에 선행하는 제 형태에서 보여준 사회 구성체의 역사적 단계들이다. 그것은 원시적, 시족적 생산 양식, 아시아적 생산 양식, 고전 고대적 노예제, 게르만적, 봉건적 자본제 생산 양식이다. 이와 같은 분류는 몇 가지 조건을 덧붙인다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첫 번째 조건은 지리적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적 사회 구성체는 협소한 의미의 아시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러시아나 아메리카, 잉카, 마야, 아즈텍 등이나 아프리카, 가나, 마리, 다오메 등에서도 발견된다. 봉건제도 게르만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것이 일본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체를 구조론적으로 보기 위해 지리적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부과해야 하는 조건은 이것들을 역사적 계기와 발전 순서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애당초 마르크스가 말하는 역사적 단계는 헤겔의 역사 철학을 유물론적으로 다시 말한 것이다. 헤겔은 세계사를 자유가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으로 파악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중국, 인도, 이집트, 페르시아를 경유하여 그리스, 로마, 그리고 게르만 사회에서 근대 유럽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만이 자유인 상태, 소수가 자유인 상태, 만인이 자유인 상태로의 발전, 자유의 보편적 발전. 마르크스는 이것을 관념론적이라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생산 양식, 즉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다시 보려고 했다. 이렇게 하여 원시 공동체적 생산 양식, 왕이 전부를 소유하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노예제, 게르만의 봉건제라는 순서가 발견된다. 마르크스가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본 역사적 단계는 표일처럼 정식화할 수 있다. 아시아적 고정고정. 자본 프롤레타리아트. 아부구조.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농업 공동체가 시족적 공동체에서 생긴 최초의 형태이자 아시아적 국가의 경제적 하부구조라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농업 공동체가 시족적 공동체에서 생긴 최초의 형태, 아시아적 국가의 경제적 하부구조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시아적 농업 공동체는 시족사회의 연속적 발전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시족사회의 연속적 발전. 그렇지. 단절이 있었지. 이거는 농업 공동체는 연속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국가 발전 이후에 시족을 흉내낸 거지. 왜냐하면 얘네들을 헤게모니로 장악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시아적 국가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대관계 농업을 일으킨 것은 국가이며 그 아래에서 농업 공동체가 편성되었다. 그것은 시족사회로부터의 연속적 발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시족사회로서의 연속적 발전이 아니라는 거지.
흉내냈을 뿐이니까 단절을 위장하기 위해서 단절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리스나 게르만 사회 쪽에 시족 사회로부터의 연속성이 남아있다. 아시아적 국가를 초기적 단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관료제와 상비군을 가진 아시아적 국가는 수메르나 이집트에서 등장했지만 그것은 이후 근대에 각지의 국가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긴 시간을 필요로 했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주 못됐네. 이와 같은 집권적 국가는 다수의 도시국가의 항쟁을 경유하여 형성되었다. 집권적 국가. 한편으로 그리스에는 도시국가가 통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도시국가의 통합. 그것은 그리스가 문명적으로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시족사회 이래의 호수성 원리가 농후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문명적으로 진보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호수성의 원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국가로 가지 못한 거지 그리스는. 그것이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야. 그러니까 그리스 민주주의는 요 갈등 속에서 탄생했다 이거네. 집권성을 형성할 조건은 충분히 무르익었지만 집권적 권력을 무르익었지만 그 이전에 시족사회 호수성의 원리가 그러니까 국가 탄생을 가로막는 자꾸 발목을 잡는 호수성의 원리가 집요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장악도 못하고 집권적인 어떤 그런 풍요로운 토양은 너무 익숙해 있고 그래서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노예제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가 꽃피었다는 거. 그러니까 노예제에 기반한 기만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그 과도기적 성격으로 보는 게 더 낫다는 것 같은데. 이상의 문제는 생산 양식에서 보는 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그리스나 로마를 특별히 역사적 단계로 구분할 만큼의 의의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나 그것과 결부된 다양한 문명을 노예제 생산 양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렇지. 노예제 생산 양식으로. 이거를 노예제 생산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 왜냐하면 과도기라는 거야. 국가로 넘어가기, 그 다음 시족사회의 잔존. 그렇지. 이게 계속 헷갈려서 이제 좀 이상하다. 그리스의 노예제는 도시국가의 민주주의 즉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후자가 어떻게 성립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환 양식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아니야. 오늘 좀